나만의 이런 북한인권법이 발효가 돼서 이게 해외에서부터 니네들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있다. 이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까? 희망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당연히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북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북한의 눈치를 봐가면서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하는 경우에도 요즘에는 또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북한 민생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대북 지원하는 거를 북한인권법에다가 또 이렇게 추가시키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북한인권법 하나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이건 정말 북한 김정일을 너무너무 지지해주고 너무너무 추종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쪽 분들을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뜻만 아니라면 저는 뭐 좌나 우나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의 문제는 저는 이념이 아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상이 아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이제는 자본주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자본주의 대 자기들로 스스로 먹고 살아가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배운에서 가지고 북한 사람을 다 영양실조 올려가지고 키가 20cm나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뭐 배급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배급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쪽에 와서 이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북한 체제의 핵심 동력이 배급제였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북한은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돼서 그 다음에부터 간헐적인 배급제를 실시하다가 58년도부터는 이제 전면적인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주민 이동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거주지가 제한이 돼 있고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는 오니까 여기도 뭐 연자제 있었다 그러고 뭐 탄압 받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연자제는 대학도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자기가 서울에 가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 가서 살고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으면 제주도에 가서 살고 거주지 제한은 없었더라고요. 이제 단지 뭐 국가기관에 취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연자제에 그거를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추진성분이 나쁘면 일단은 거주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탄광이나 님산, 광산 이런 곳에 강제로 이주가 돼가지고 저희들처럼 거기에서 님산 벌목공이나 광산 노동자나 탄광 노동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의 또 핵심이 뭐냐면 배를 이어서 거기에서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노예제도랑 똑같은 겁니다. 탄광, 광산, 님산 이런 것은 북한에서는 중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중노동 직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모가 거기에서 일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경우에 농촌에서 광산에서 있는 자란 성장한 처녀가 도시에 있는 남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북한에는 뭐 반을 가는데 실간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거주지를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나 탄광, 님산 이런 데 있는 또 그다음에 군수품 공장 이런 데 있는 여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거기에 있으면 배를 이어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도 안 뽑습니다. 그런 지역은 군대도 안 뽑고 계속 그 탄광이나 강산 그런 데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뭘 잘못하게 되면 다 탄광, 광산, 님산으로 강제노동을 보냅니다. 거기 가가지고 혁명화 하는 거죠. 많이 죽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골에 갔을 때 보니까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고 그 눈이 진짜 보면 진짜 눈이 많이 와요. 이렇게 평균 올 때는 무릎치게 오고 많이 올 때는 허리치게 오거든요. 그래서 산 속에 저희 아버지가 한 6개월씩 가서 집에 내려오지 않고 산속에서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한 번씩 내려올 때 보면 뭐 하여튼간 대단합니다. 옷을 톡톡톡 이렇게 툭툭 털면 이가 툭툭 떨어집니다. 6개월 동안 씻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가서 혁명화를 시키는데 그것의 또 문제가 뭐냐? 배급제가 거기에 핵심으로 있습니다. 배급량은 사실 여기 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배급제는 뭐 단가물을 많이 주고 이게 아닙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배급량은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배급량을 어떻게 정했냐면 태어나서 0살부터 1살까지는 100g입니다.
그리고 두 살 먹으면 200g을 줍니다. 3살 먹으면 300g을 줍니다. 그런데 300g을 받는 계층이 또 한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전업주부.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가정주부들 300g 줍니다. 그래서 이 쌀이 작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쪽에 같으면 또 성차별한다고 뭐 난리 나겠죠. 네, 그렇지만 북한의 주부들은 300g을 먹으면서 남편을 무한봉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잖아요.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김일성이 주는 각종 무슨 상이나 뭐 표창 뭐 이런 거 받으면 뭐 600, 뭐 500 뭐 받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걸 못 받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300g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의 원인으로 이게 작용을 합니다. 300g 받으면 아무래도 다른 식구 어른이 300g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사람 배급을 이렇게 뜯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거부 갈등이 아주 심한데 이 거부 갈등의 원인이 이 배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g을 주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들어가게 되면 400g을 줍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400g을 주고 중학교 올라가면 500g을 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높은 학년에 여기 말하면 고등학교 수준 되면 16살 정도 이때부터는 500g을 줍니다. 600g을 줍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700g을 주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뭐 그 사람이 탄광에서 일하냐, 광산에서 일하냐, 뭐 좀 힘든 노동을 하느냐, 쉬운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급량은 1kg부터 800, 700g까지 이렇게 그 분야별로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핸들링하는 거는 뭘 가지고 핸들링하느냐? 잎쌀, 흰쌀을 가지고 핸들링하고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맨날 그랬잖아요. 신년사 때마다 나오면 뭐 우리 인민의 최고의 민족적 수건인 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아집을 쏘고 뭐 비단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민족의 최고의 민족적 숙망인데 이거를 자기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맨날 거짓말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북한 주민은 굶어 죽는 인민이 됐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은 쌀밥 먹는 걸 너무 원합니다. 남쪽 사람들은 뭐 쌀밥 먹으면 무슨 살이 많이 찐다고 요즘에 보리밥 먹는 게 추세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그 쌀밥 먹는 거는 상당히 높은 신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의 그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기가 신분을 가리키는 이 명예력도 그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쌀밥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잎쌀 70%, 잡곡 20%, 30% 이렇게 줍니다. 8대2, 뭐 9대1, 10대1 그걸 가지고 그 배급제를 조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성을 하는 게 간부가 되면 뭐 65 공급소라는 걸 따로 차려놓고 거기에서 식용유 몇 그램, 담배 어떤 거, 뭐 사탕가루 몇 그램, 뭐 신발 뭐 어떤 거 이거 다 생필품에 대한 그 배급 규정을 정해놓고 차별 배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자들은 이 담배를 배급받을 때 여기는 필터 담배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물줄이 담배라고 그러는데 그 높은 계층이 올라가게 되면 물줄이 담배를 이제 배급받게 돼요. 그래서 물줄이 담배를 피우면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담배도 또 하나의 이 신분 그 어떤 과시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이게 뭐 별거 아니고 이게 처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에도 촌촌해지게 그 심리가 움직여지는 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가지고 먹을 거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통치해왔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